시간은 곧 돈이고 오케이. 돈이 곧 시간입니다. 시곳돈 돈지곳. 참 흘렸어 심지어. 뭐 맞지도 않는 거라. 우리가 결국엔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냥 시즌 벌써 2입니다. 네. 저희가 시즌 1 때 너무 즐겁게 우리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했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반응이 좋았던 것들이나, 그리고 우리도 좀 더 해보다 보니 이런 거를 좀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끝에 이제 시즌 2는 좀 어떤 뭐랄까 그 틀이 생겼잖아요. 어떤 틀이죠? 이제 네. 하나의 키워드가 생겼죠. 토론이라는 토론입니다. 키워드가 생겼고. 네, 제가 사실 토론이, 그러니까 외국에는 되게 많은, 특히 미국에는 되게 많은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진영 싸움만 하잖아요. 보통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사람 토론 자체가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승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가치,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난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좀 건강하게 해서 좀 좋은 정답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이 토론을 저는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하는 철학 모임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이러면은 좀 더 우리가 그냥 떠들다 끝나는 거 말고 좀 더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들을 가볍게 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저희가 잘하는 그 연애 관련된 거랑 커리어, 뭐 이 말을 제가 싫어하지만 그 자기 개발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해보면 우리가 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연애 잘하시나 봐요. 뭐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잘한다는 정의가 뭐죠? 어떻게 하면 연애를 잘하는 거죠? 그거 오늘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진영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1부는 그 재민님이랑 저랑 팀이고, 이제 현빈님이랑 영호님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하기로 했고, 한번 시원하게. 네. 뭐가 시원하게. 근데 인사만 합시다. 인사. 시즌 2 왔으니까 제가 그럼 인사 먼저 한번. 제가 시즌 1 때 그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떠드는 걸 되게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릴스는 또 엄청 잘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욕도 먹어보고, 그렇죠. 어쨌든 관심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해주는 말들 잘 모아가지고 우리의 진짜 능력을 살려서 재밌는 것만 할 수 있게 꽉꽉 채워서 시즌2로 돌아왔으니까 한번 뭐 심심할 때마다 목요일마다 이제 뭐 퇴근할 때나 일할 때 라디오처럼 또 들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더 묵직해졌다. 사실 시즌 1을 하면서 진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아니 진짜 연예인 다 됐는데요 무슨? 마스크 쓰고 다닌다던데? 모자 크게 쓰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냥 꾸준히 했을 뿐인데. 거의 청룡 영화죠. 오케이. 그래서 시즌 2도 한번 좀 더 재밌게 한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사석에서처럼만 해주시면은 또. 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저희가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모신 맞아요. She's back.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오현빈입니다. 오케이 팟캐스트 너무 즐겁게 듣고 있어서 저 일할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2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나오신 이력이 있는데 그때 또 저희한테 엄청난 에너지와 아웃풋을 가져다 주셨어요. 길을 또 제시해 주셨죠, 사실.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또 시즌2를 저희도 재밌었고, 물론 그 앞에 게스트분들 다 재밌었지만 반응도 좋았던 이제 현빈님이랑 다시 한번 포문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또 바로 토론 들어가 볼까요? 토론 주제로?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인데 이제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그 회사 안에서 발전하기 힘든 회사 vs 연봉 3천. 그러니까 3천은 사실 그 챗GPT가 말한 뭐 평균 연봉인 것 같아요. 연봉 3천인데 그 안에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뭔가 배울 게 있고 그런 게 가능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봉이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 어쨌든 진영을 나눠서 2대2 토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입장에 서서 우리는 이제 반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연봉 1억
네. 근데 저도 이거 사실 찾다 보니까 네. 설득이 됐어요. 그래요? 오. 일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나 너무 이렇게 내가 반대만 생각했구나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연봉 1억이지만 발전하기 좀 발전 가능성이 좀 적은 회사를 다니는 걸 선택한 진영. 이쪽은 연봉이 이제 3천이지만 이제 좀 발전을 많이 할 수 있고 배울 게 있고 뭐 그런 회사를 다닌다고 가정해서 이제 그걸 선택한 분.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설득이 되셨어요? 진짜로 들으면 알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선공 누가 먼저 근데 저는 항상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좀 듣고 싶어요.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요. 말이 안 돼서. 어떤 세계인가? 근데 이유가 아예 없는데 저한테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논제에 대해서는 선생님 저희 눈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니까요. 너무. 지금 이제 딱 고개 들려고 한 건데 그 제 시선까지 컨트롤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왜 거기 오세요? 지금 자료를 조금 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병숙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전기 의자 해가지고 챗 GPT가 말 끊으면 전기 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한번 준비해 주세요. 내가 오를까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거면 사실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끝났네. 그러니까 시간은 곧 돈이고 오케이. 돈이 곧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시곳 돈 지곳. 틀렸어 심지어. 아니 죄송합니다. 뭐 맞지도 않는 걸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지. 이것이 시곳 돈. 앞으로 줄이면 더 정확해지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요거는 사실 저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그 말은 즉슨 나중에는 결국 저희 같은 선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쵸. 왜냐면은 네? 아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나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지금 적게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많이 벌어놓은 상태에서는 적게 버는 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많이 불려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시드를 모은다 이런 거 정말 맞는데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 금묵자학이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뭐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1억이지만 환경이 안 좋다라는 거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배울 게 없고 이쪽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환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서 퇴근 후에 뭘 해야지 해도 내 주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맨날 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건 그냥 뇌속망상에서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천으로 가겠다. 여기서 제가 바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해 주시죠. 똑같이 금묵자학을 쓰겠습니다. 보통 연봉이 1억이 나오는 곳은 사람들이 이미 퀄리티가 높아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은 연봉이 높다는 게 뭐예요? 뭐 일을 똑같이 하는데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과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래 너 정도 역량이면 우리가 이 정도 돈 줄게라고 해서 연봉을 높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막 뭐 예쁘고 잘생겼던 연봉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에서 같이 일하다가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걸 왜냐면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딱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귀여우세요 표정 지금. 얼마나 이러면서. 물론 이건 또 전부는 아닙니다. 연봉 1억 넘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높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묵자학이 아니라 그런 데 가면 더 눈이 트일 수 있다. 저는 좀 전에 재민님이 돈이 시간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꼭 그렇게 시간을 아껴가면서 경험을 못하는 게 꼭 저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그냥 시간 아끼고 뭐 돈 아끼고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꼭 그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야 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너무 사실 좋은 맞죠? 이야기고 맞아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현실은 경험에 많이 부딪히다 보면은 사람은 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본인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자산. 그치. 근데 그게 이제 억이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여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오히려 불행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돈으로.
돈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만약에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명언 하나 나왔는데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모든 그러면은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항상 더 많은 돈인가? A랑 B가 있으면 돈이 1순위인 맞아. 건가요? 저는 그냥 여기 입각해서 아니 몰입해야 돼요. 롤플레잉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 이거 편집 잘못되면 우리 쓰레기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그렇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편집 잘해주셔야 돼요. 그 제가 또 나중에 쓸 거긴 한데 그럼 제가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미나라 그 옛날 삼국시대 조조 아시죠? 조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조조. 조조 그냥 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인정하시죠? 위인이죠. 네, 근데 뭐 조조 대단하죠. 조조가 이제 엄청 그런 전략가 그리고 자기가 야망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루는 사람의 표준으로 지금까지도 삼는데 회자가 되는데 조조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군대는 멋있는 꿈도 못 꾼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읽을 때 그 아프리카로 그 봉사활동을 떠난 그때 스물 초반의 여학생의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자기가 책을 썼는 것 같은데. 한비야? 아니 그분 아니에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셨는데 자기 나이 또래랑 비슷한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친해져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꿈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 아프리카 친구, 자기 나이대 비슷한 여자 소녀한테.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이런 거 뭐 너가 미래에 하고 싶고, 뭐 내일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걸 꿈이라고 해. 라고 설명했더니 그 소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냥 난 내 가족들이랑 배불리 밥 먹는 거. 이게 꿈이었어. 이게 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이 꿈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 너머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그 너머의 가치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떤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 너머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기본이 안 됐으면은 꿈이라는 것조차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해요. 사실 아프리카 분들은. 근데 그런 가난한 곳에서는 생존이 문제가 일단 걸리면 꿈이라는 것조차 꿀 수 없는 우리의 의견에 동의하실 분들은 그 전에 이런 가난이 싫거나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생존의 문제로 가져왔던 사람들은 연봉 3천 뭐가 필요해? 난 무조건 1억. 난 이게 중요해. 내 가족 살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1억 정도면 필수가 아니라 너무 그죠? 과한 욕심 아닌가요? 그죠? 저희 중에 얼마나 맞아. 1억을 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다고. 하지만 이게 1억이면은 1억이기 때문에 논지를 흐르지 마세요. 근데 1억이면은 거의 상위 1% 이하예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는 거죠. 3천만 원으로도 그러니까요. 충분히 배부를 수 맞아요. 있고 너무 배부르게 잘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배고픈 군대가 아니에요. 3천만 원이. 배고픈 군. 3천만 원은 20대 평균인데 배고픈 군대 꿈 먹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꿈 꿀 수 있어요. 멋있는 꿈. 네. 그 가려진 곳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저도 뒤에 또 얘기하려고 했던 좀 건 리스크가 하나인데, 있는. 그쵸, 리스키한 네.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커리어를 돈을 다 포기하고 커리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 그 어떤 꿈을 쫓다가 예를 들어서 반고우도 마찬가지고 평생 화가였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 유명해지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그거였군요. 있냐는 거죠. 아, 네. 오케이.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할게요. 무조건 성공이 보장돼 있지는 않는 건데 오케이, 1억은 보장이 되어 있는 오케이,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실 경제적 성공이랑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 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햄. 스팸. 스팸을 생각해봐요.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에요. 그럼 스팸을 잘랐을 때 단면만 행복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속이 행복한 겁니다. 단면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전 그런 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더 행복도도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억보다는 제가 만약에 좋아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성장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넷플릭스에 이제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알죠. 맞아요. 그 이제 김 부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런 삶을 살아요. 뭐 서울에 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한 달에 뭐 부장급이면 그래도 억대 연봉 되겠죠. 뭐 월에 한 7, 800 들어오겠죠. 대기업이니까. 그 정도 받으면서 자기 가정을 책임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뭔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 사람의 뭔가 행복은 그런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그걸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럴 수 그러니까 이걸 성공의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각각의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른 건 당연한 건데 가능성의 여부를 따지는 것 같아요. 자기 꿈을 원해서 쫓는 거는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월에 7,800 벌면서 다른 가족들의 어떤 삶까지 책임진다? 이거는 선택지 여부가 아니라 능력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 없냐의 뭐 차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럼 김 부장은 그만큼의 돈을 못 벌고 그런 회사를 다니지 않고 그러면 그런 가정을 못 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그 회사를 다니지 않았다면은 뭐 완만한 결혼 생활도 어려웠을 것이고 뭐 자식을 뭐 대학을 보낸다거나 하는 그런 다음 스텝 예기치 못한 다음 스텝들이 있잖아요. 근데 김 부장이 꼭 그것들을 가졌을 때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저는 김 부장의 삶이 부럽지가 않거든요. 그게 과연 정말 행복한 삶인가 따졌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은 그 남자라는 걸 아예 모르는 발언입니다. 저 남자입니다. 근데 왜 용어하시죠? 남자는 네. 책임지고 네. 이끌어가고 네. 하는 희생하고. 그게 본능입니다. 그 본능 혹시 남자 본능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남자분들 어떻게 무시해요? 저 남자인데. 남자 본능 무시? 네. 저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남자는 그 희생 뭔가 내 자식들 처자식들을 위해서 그 우리 아버님들이 흔히 하시듯이 그 하기 싫은 그 직장에 나가가 매일같이 출근하셔가지고 뭐 이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아실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받아야지랑 작동이 아예 방식이 달라요. 그냥 그거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살아있음을 네, 느끼는 꼭 거죠. 뭐 현빈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도 못 받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네. 책임이랑 사랑이랑 좀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는 게 사실 본인을 위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죠? 왜 희생이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뭐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이러는 게 그게 본인을 위한 삶인가요? 어떻게 본인을 위한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을 이끌어가는 게 내 어떤 그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또 아닙니다. 그쵸. 그럼 맞아. 그죠. 맞아.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 추구의 방식이 좀 다른 거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연봉 1억을 선택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은 쫓을 수 있지만 연봉의 1억 선택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연봉 1억 가는 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직장 들어가는 거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정말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자기의 꿈을 선택하는 그 용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저희 모든 평균이 그냥 남들이 가라는 대학 가고 남들이 가라는 과, 남들이 가라는 직장 갑니다. 이건 정말 거의 대다수 90% 이상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 중에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우리나라는 진짜 완전 그냥 단일 민족이잖아요. 남들 그쵸, 눈치 엄청 맞아. 보고. 눈치 많이 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아서 이거 할 거야를 실천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책임감이 떨어지고 뭐 자기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게 좀 보는 게 불확실할까? 저는 그건 좀 의심이 갑니다. 그쵸. 근데 네.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실질적인 다가오는 리스키함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확실히 많다고 해도 성공은 보장돼 있지 않고 제가 성공파리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성공하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마지막 때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꿈을 이게 좀 뭔가 약간 자가당착이긴 한데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필수적인 게 해결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뭐 나를 이제 책임져 줄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모님을 더 빠르게 이제 부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아버님이 일찍 여의여가지고 내가 가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인 사람한테는 사실 이 연봉 3천 플러스 그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 이게 현실이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1억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큰 포션에서 또 얘기를 해보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약간 우리 최근 그냥 평균의 20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 이직의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라든지 아니면 뭐 퇴사를 심지어 하게 되는 계기라든지 하는 게
보통은 다 더 그치. 나은 같은 연봉. 조건에서 더 나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죠. 너무 불행한 사회 아닌가요? 그죠. 그 돈만 쫓아가면서 1억 번다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회가 너무 잘못된 사회 같아요. 여기 하나 얹을게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한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오케이. 정확한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 뭐 7천에 뭐 빛이 없고 뭐 자가가 있고 뭐 이런 수치였어. 아, 근데 프랑스에서 그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 수치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취미가 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요리가 있고 뭐 본인이 듣는 음악이 있고 이런 정도라고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중산층 하면은 경제적으로 가는데 외국인, 물론 유럽이 뭐 제가 우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은 취향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사회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가끔가다. 돈으로 가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슬픈 현상이다. 좀 그런 느낌으로 우리 사회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도 맞죠. 그거는 완전 동의하는 바인데 시원하게 한번 반박해 주시죠. 이제 그런 거죠. 뭐 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저도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개인의 행복 추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사회의 행복을 추구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개인한테 좀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오케이. 저희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집단 세뇌를 당한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한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진짜 행복인가? 그쵸. 그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저는 피아노 칠 때 행복할 때도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네, 사우나 가서 막 따뜻한 물 담그고서 행복할 때. 그러면은 그 사우나 담그는 동안에는 돈을 쓰는 건가요? 돈을 버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넣어놓은 게 있으니까 오르고 있긴 해요. 아니, 비트코인이 더 많이 돈에 벌까요? 미쳐있네요. 아니, 비트코인 때문에 아, 50원 희망회로가 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외국인한테 그 모국어를 한번 써서 얘기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방금 표정 제가 봤어요. 나 비트코인 있으니까 은근하게 그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겨드랑이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2015년도에 나왔던 경동맨 효과? 본인도 모르게 지금 겨드랑이 파레토 법칙? 왜냐면 굉장히 취약한 부위거든요 이게. 오. 근데 이게 약간 어필 그거잖아요. 그래요? 이런 에로스적인 거는 2부에서. 에로스는 2부에서. 너무 에로스 하셨고. 아, 웃기네. 근데 인간이 보통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쓰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머지 1시간 뭐 하는 게 돈으로 쓰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맞아. 싶네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이게 오늘 할 얘기 많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자기가 싫어하는 거를 참고 하다 보면 그거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참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감각이 되게 둔해집니다. 진짜 이건 정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다 보면 저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싫어하는 거 계속 하면은 싫어하는 거 하게 돼요. 어쨌든. 근데 되게 무뎌져요. 어떤 감각들이. 그래서 본인이 과연 취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취미 찾아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과연 향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될까? 그 시기 때 되면은 너무 내가 싫은 것만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막 연애도 빨리 끝나는 스타일이기도 맞아. 하고 계속 싫은 걸 억지로 하다 보면은 이거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까먹을까봐 그래서 빨리빨리 헤어지신다고.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방금처럼 이렇게 계속 제 의견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다 동조하고 계세요. 맞지? 이러면서. 이거는 예의의 영역, 리스펙의 영역이죠. 이거 채찍 조금 안 하고 계셔가지고. 맞아. 그냥 자기는 아니면 근데 이러면서 하는 게 이거야.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서. 약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딱 그거야. 국회 청문회 우리 불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아유 대답하세요. 야, 됐어요. 대답하라는 거 됐어요. 꺼주세요. 막 이러고 거의 이 정도 텐션 아닌가요? 지금? 아 웃겨. 네, 저희는 지금 리스펙하고 있죠. 저희는 지금 토론의 자세이면서 봤는데 리스펙을 굉장히 하세요. 진짜. 저도 지금 계속 네. 들어주면서 이게 바로 건강한. 왜냐면 근데 굉장히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게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혹시 그 고통을 좋아하세요? 고통이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하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아니 뭐가 안 나왔는데. 고통을 이게 아닌데 이쪽 고통을 좋아한다고 해주면 안 돼요? 고통을 싫어한다고 해줘야 돼요. 네. 고통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고통 너무 싫죠. 그렇죠. 고통 네. 싫잖아요. 선호하지 않죠. 네.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끔찍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쇼펜하우어가 이제 고통, 그 인생 고통이라고 말한 엄청 염세주의자 철학자잖아요. 최고 행복은 행복의 최대화가 아니라 고통의 소멸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행복만 찾아. 그게 오히려 더 불안 속에 사는 거고, 내가 지금 버릴 수 있고 고통을 계속 덜어가는 게 그게 최고 행복이다라고 이제 주창한. 사람들은 그 미래와 과거에만 산다. 현재에 살지 않고.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게 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나의 모습. 그걸만 계속 보다 보면 물론 처음에는 희망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현재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계속 불안에 사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 올라가면 또 다음 단계가 보이고 또 올라가면은 또 다음 단계 보이고 계속 평생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 산다라고 쇼펜하우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맥락으로 보면은 선택이 있겠지만 그런 고통이나 불안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그냥 뭐 발전 없어도 1억이면은 그게 행복할 수 있다. 3천만 원과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열심히 해서 나 1억 될 거야, 2억 될 거야가 아니라 나 그쵸. 지금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과정에 몰입한 거지. 오히려 그쵸. 연봉 1억, 2억 이렇게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발전이 좀 가능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를 보는 봤다. 게 아닌가요? 왜냐면 그렇게 미래를 따지면은 보긴 연봉 했죠. 미래를 보긴 하죠.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다 미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에서 좀 더 행복을 찾는 스타일인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그거 아니어도 1억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예. 네. 근데 고통과 행복을 말씀하셨는데 꼭 고통이 없고 꼭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게 정답일까 싶긴 한데, 왜냐면 제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제일 크게 발전을 했었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고통을 없앨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고통을 다시 느끼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저는 가장 크게 깨달음을 얻고 배운 게 컸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맞아요. 살아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쇼펜하우어가 이제 고통을 줄여야 행복하다.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네. 원피스 보셨죠? 아니요? 아니 왜 이런 것까지? 봤어요. 본 것 같아요. 그 쿠마 조로 리라쿠마. 맞아요. 리라쿠마요? 리라마코 그 인형 아니에요? 네. 네, 모르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받은 고통을 모아서 그 버블로 만들어요. 그게 공격 고통을. 그, 네. 능력이에요. 네. 능력이구나. 그거를 버블로 만들어서 조로한테 너네 원피스 일행을 살리고 싶으면은 너가 이 고통을 혼자 다 감내해야 된다. 네. 이거 저 리스트를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팔아드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거의 죽음에 이르르는 고통인데 그거를 이제 감내하고 다 일행도 다 살고 이제 더 엄청 업그레이드 된 와. 그런 일행들이 되거든요. 멋있네요. 네. 저는 되게 보면서 저한테 이입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 판타지잖아요. 판타지는 사실 현실에서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모두가 조로처럼 하면 쟤도 하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영역이다. 근데 이게 약간 공감이 가는 스토리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너무 저 공감하시죠. 같아서 그죠. 너무 멋있어가지고.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동 받아서 눈물 흘리기 직전이지만, 근데 사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고통이 있어야 이제 카카로트처럼 죽기 직전까지 가야 레벨업을 하고 이해하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전 그거는 조금 너무,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약간 그런 거죠. 어른 사람이 봤을 때 요즘 애들 뭐 끈기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다. 누구는 그냥 뭐 굳이 내가 이 고통 겪어가지고 내가 레벨업해서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내 가족들, 내 사람들 그냥 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래가 될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겪어야만 뭔가 더 높은 가치인가라는 의문이 드네요.
우선은 잘 들어갔죠. 네. 너무 좋은 재밌- 이야기가 오고 갔고 시간이 어느 정도 실렀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한번 마무리를 할까요? 아, 네네. 지어보는 걸로. 너무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이야기가 오고 근데 갔어요. 재밌네. 아까 이거는 뭔가 불이 붙는다. 아 재밌다. 보여. 아 저는 근데 제외 주파수는 아니었어요. 저는 연락 오는 새로운 사람 연락 오는 저도 돈 오케이. 많이 벌고 싶어서 그 이재용 돈 뺏어오는 그래요. 아 근데 끌리는데? 아, 이렇게 생각하는. 오케이.